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곽규택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황 대표께서 창원 성산의 반송시장, 또 어제는 또 포항 지진 현장 또 이재민들 둘러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통합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통합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통합의 목적은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한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예.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판은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내 분위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은 하시지만은 구체화되면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당내당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 당내의 정치 역학도 고려를 해야 네네. 되고요. 또 당과 당이 통합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은 제기가 됐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과연 바른미래당과 네. 또 대한애국당 네. 또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했을 때 네네. 각자의 입장도 다르긴 하지만 네. 과연 내년 총선에서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네. 수 있느냐는 건 좀 의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가올 네네. 구체적인 그 총선을 대비한 시점에서 네. 더욱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사실 대한애국당과 합한다면 사실 대한애국당은 이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 합했다면 네. 중도 성향의 또 보수층 지지자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건 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과정도. 그렇게 단순하게 네. 뭐 단일화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내년 총선에서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내년 총선에 대한애국당 지금 모든 지역에서 후보 다 내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한애국당이 어떤 부분과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런 고민이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한애국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 네. 또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합쳤을 때 네. 1+1은 2가 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냐 네. 하는 건 의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도 뭐 통합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도 네. 우리는 통합하지 않는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각 당의 내부에서도 그런 통합을 두고 좀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통합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네. 개별적으로 당을 옮길 경우에는 네. 총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내 공천권이 될 텐데 네. 그렇게 공천권을 확보하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어느 당에 있는 분들이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대당 통합을 네. 통해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또 받아들이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한 충격이 또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지분을 줄 경우에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물러나야 되는 문제들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약간 좀 묘한 느낌도 들었는데 이전에는 보통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분열돼 있고 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보수 쪽의 네.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금 묘한 그런 아이러니 같은 느낌도 아니 사실은 그 좀 따로 듭니다. 이야기할 수 예. 없는 부분이 민주당도 뭐 제3지대 신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민주당이 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네.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고요. 가능성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금 뭐 총선 기획단 준비위원회 구성하셨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그런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지역에서 민주당이 정치 세력으로서 총선을 통해서 좌우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균형점을 만들 것인가가 오랜 저희들의 수건이었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뭐 대통령님의 인기를 업어서 상당히 민주당이 이제 약진을 했습니다만 총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18개 지역구 중에서 현재 6개에 불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경우에 총선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최근에 어떤 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위기감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준비, 기획단 준비위가 미리 좀 발족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일이기 때문에 D-365 예, 딱 그걸 1년 전이니까요. 기념해서 네. 이제 저희의 각오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것으로 알고 출사표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출사표를 던지는 날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당 그만큼 저 부산 경남 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이번에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내년 총선에 황교안뿐만 아니라 김태호,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부산 출마 이야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울경에서 현 정권을 이반하는 민심을 우리 자유한국당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울경 지역이 전국적인 판세를 가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곳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출마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두신 정치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사활을 걸고 한번 승부를 펼쳐볼 만한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 한국당에서 황교안, 김태호, 홍준표 이런 분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조국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뭐 민주당이 먼저 이 빅카드를 쓴다면 한국당에서도 빅카드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당이 먼저 쓴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빅 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론되고 계신 분이 조국 수석이죠.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적으로서는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3월 말에 저희 시사 만사를 통해서 뭐 정치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부산 동구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네, 저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그야말로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 전 시장님 지지 기반이 해운대였지 않습니까? 해운대 구청장도 하시고요. 예. 동구에 마련하신 것을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해운대 지역에서도 사선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록 이제 패하긴 했지만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계속 이제 정치를 이어가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다시 해운대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시면은 너무 좀 때이른 견제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은 뭐 부산시장도 역임하신 분이고 지금 또 원도심 부활을 계속 주장해 오신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치적인 쟁점을 조금 줄이려고 장소를 선택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 전 시장님.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요. 이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물론 내년 총선에 직접 출마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제 총선 이후에 다가오는 정치 일정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으로 복귀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뭐 부산시장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떤 본인이 확실한 역할을 했다, 기여를 했다 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은 그만큼 좀 확실한 승리라든지 확실한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는 2년 뒤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지 않는다면 네. 2년의 공백을 견뎌야 되는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잊혀지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씩 저희들이 또 촬영하는 화면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김도읍 의원 한 분 오셨어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서병수 시장님이 그렇게 인기 있는 시장님은 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좀 있겠지요. 예.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산 시장님들은 다 이렇게 인기가 크게 없는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리얼미터에서 3월 시도지사 지지도 결과 조사를 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위 오거돈 부산시장, 16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위 송철호 울산시장. 예, 뒤에서 1, 2, 3등을 나란히 사이좋게 차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도가 낮다고 보십니까? 상대방 저 시장이긴 하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위를 가만 보면은요, 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에서의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 뭐 부울경 지역의 네. 광역 단체장님들께서 조금 순위가 처지는 거는 네. 그만큼 부울경 지역에서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높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 서울시장 그리고 네.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로 지금 현재 50%의 지지도의 밑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부울경에서의 어떤 그 수치의 의미도 있겠지만 네. 결국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순위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이를 보면 네. 이전에는 30%대에 있다가 올해 들어서 40%대를 지금 오거돈 시장의 네. 경우에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네. 오거돈 시장의 그래프는 조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를 좀 살펴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구속 전에는 10위권 안에도 들어갔었어요. 꽤 그렇죠. 높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PK 지역에서 좀 스타 네. 도지사였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는 부산시장이 됐으면 네, 좋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이 난 김에 김경수 지사 2차 공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과연 보석이 될까요? 혹은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순수하게 이제 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1심 공판에서 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지금 항소심 재판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보석 결정이 나는 것을 네. 쉽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지금 현재 신분이 이제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네. 도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사법부의 내일 어떤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한쪽으로부터는 분명히 또 비난이 있을 것 같은데 큰 비난을 받겠죠. 이 사법부의 어떤 결정 하나하나가 이 정치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사법 신뢰 차원에서 네.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결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네. 또 상대방은 또 이제 못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차원 네. 넓게 봐서는 또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거는 기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좀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사법부 원칙적으로 곽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을 해서 네. 특검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제대로 된 특검이 아니었다고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특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1심에서 저렇게 법정 부속까지 된 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다, 이해하기 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보석만 놓고 본다면 도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보석이 허가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부산 경남 우리 지역민들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기 내각 5명 임명을 했습니다.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까지 열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도 지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되 책임을 다하는 야당, 저항은 하되 일하는 야당,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정말 청와대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책임은 추궁하되 책임을 지는 야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올해만 들어서 봐도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회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국회가 공전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느냐 이런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당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바라건대 네.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을 하면서 또 비판하실 것은 비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국회가 공전하는 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거듭된 현 정권의 어떤 야당 무시하기, 또 그리고 독선적인 모습 이런 것이 결국 좀 야기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민생 현안 관련된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야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우선 통과시킬 사안은 좀 통과를 시키고요. 다만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타협과 양보를 함으로써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요. 추경도 재난 관련해서는 빨리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따로 이야기하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추경의 경우에도 좀 논쟁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난은 뭐 현재 산불과 같은 재난은 아닙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거의 재난적 수준으로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국회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꼬여 있더라도 그 실타래의 실마리는 어딘가에는 있을 테니까요. 좀 지혜롭게 실마리를 좀 찾아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